안녕하세요. 소수책방 고민상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책방지기 김문입니다. 두 번째 사연은 이 편지지에 들어있는 사연이고요. 우선 사연부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혼자라고 생각해요. 응애하며 혼자 태어났지만 정녕 가족과 친구와 그 외의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살아갑니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면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렇게 많은 이들 모두가 나의 친구랍니다. 라는 노래 가사가 있을 정도로 우리는 서로를 향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 저는 성인이 되었음에도 혼자라 느껴지고 주위를 둘러봐도 혼자가 분명합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었던 학폭 문제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가해자는 당당히 인생을 살아가는 반면 피해자는 어둠 속으로 숨는 학폭, 왕따 또한 학폭의 일종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혼자라 생각하는 이유는 학창시절 당한 왕따 때문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무리의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우리만의 집단이 생기고 우대감이 강해집니다. 하지만 믿었던 그들 중 한두 명이 저와 함께 다니는 것을 싫어하며 제가 혼자 있기를 바랐던 듯합니다. 아직도 그 사람의 이름이 생각나는 걸 보면 그 당시에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성인이 된 제가 감히 상상할 수 없네요. 저의 마음은 점점 아리고 쓰리고 상처 입은 시간이 늘어갔죠. 혼자 있기 싫어서 다른 친구들 옆에 바짝 붙어가고 밥도 다 먹지 않았는데 친구들이 일어나면 저도 같이 일어났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하루가 너무 외로울 때 침대에 누워 울다가 엄마 하며 불렀지만 어머니도 쉬는 날 없이 일하시느라 피곤하셨는지 작은 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학교에서도 외로웠는데 집에서도 가족들이 외면하는 느낌이 들어 너무 힘든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 성인이 되었고 어릴 적부터 혼자였던 시간이 많아 성인이 되어서도 사람들과 깊게 어울리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며 제 자신에게 생각이 많아집니다. 결국 대학 졸업 사진도 혼자였고 그렇게 학창 시절을 마무리했어요. 직장 생활을 시작하며 그동안 너무 어둠 속에 있었던 탓일까요? 소심하고 조심스러운 성격으로 변한 제 모습이 상상들에게 좋지 않게 보여졌고 욕을 많이 먹어 안 그래도 다친 마음을 찢어지게 했어요. 퇴근길에 우는 날이 많아지고 왜 이럴까 나는 이러려고 태어났나 일하고 먹고 잡고 하려고 산다며 살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려 하는 나에게 다들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불면증도 생기고 겨우 잠든 날에도 갑자기 눈을 떴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고 무섭고 힘들어서 펑펑 울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던 적도 있었고 가족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지만 얼마 전부터는 가족과도 연락하지 않아 정말 혼자가 되었어요. 이 공간에서 모든 걸 이야기하기엔 너무 좁군요. 학창 시절부터 외로웠고 혼자였고 생각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커서 노력함에도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 믿음을 줘야 할 어른에게서 받은 상처 등등 저에게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나 많습니다. 글을 적으면서도 눈물이 나네요. 정신과 상담을 보려다가 후기에 그저 로봇같이 반응하며 약만 처방해준다는 글을 보고 정신과에 가서도 그곳의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친한 친구 단 몇 명을 제외하고 제 곁에 남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마저 제가 먼저 만나자고 해야 겨우 만날 수 있고 그들도 제가 불평한 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너무 세상이 싫고 미워 마음이 아렸습니다. 그때 소수책방 고민상담소를 보고 우연히 이렇게 적어봅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야 좋을까요가 고민입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치유해야 하는데 저에게 사람은 어려운 존재입니다. 무섭기도 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들자니 또 외로워집니다. 같이 할 수 있는 취미는 또 그 사람들에게 버려질까 외롭습니다. 어려운 고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저는 이 긴 편지를 읽으면서 많이 슬펐습니다. 한 사람의 외로움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외로움이 어쩌면 제가 가진 외로움과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우선 고민을 써서 넣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편지에서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고민은 어렸을 때부터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야 좋을까요?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은 전적으로 저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며 충분히 틀릴 수 있으니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말씀해주신 고민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인간관계에서 발현되는 상처에 관하여 바꿀 수 없는 사실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살아있다면 사람에게 어찌 됐던 간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살아있다면 이라는 전제 조건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커피를 마시고 지하철을 타고 일을 하러 가고 그 모든 행위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타이반 자의반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분명 그중 몇몇 사람은 의도가 어떻든 간에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싫어하고 어떤 말을 싫어하고 어떤 행동을 싫어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결코 치유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주 가까운 가족이 준 상처든 학창시절에 받은 상처든 직장이나 연인에게 받은 상처든 그것은 결코 치유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치유하기 위해서 여행을 가고 소비를 하고 이성을 만나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심지어 돈을 많이 벌더라도 마음속 깊이 담은 상처는 생생하게 살아서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사람이 주는 상처는 계속 생길 것이며 치유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선생님께서 고민을 상담해 주신 어떻게 치유해야 좋을까요에 대한 답변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상처는 결국 치유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치유되었다라는 것은 사실 거의 있는 것에 가까워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처는 그 순간이 지나가면 기억이라는 저장고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상처는 기억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기억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억으로 그 기억을 덮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억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상처에 대한 기억은 결국 상처를 경험한 기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경험으로 인한 기억은 다른 경험으로 덮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열렬하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무엇을 배우고 누구를 만나고 일을 하고 쉼없이 무엇을 해서 수많은 기억들을 그 이후에 쌓는 것입니다. 기억은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분명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점점 연해지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법은 더 많은 기억들, 더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사람을 사람으로 잊어야 한다, 혹은 사랑은 사람으로 치유된다라는 측면도 여기에서 기인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상처는 좋은 사람에 대한 혹은 좋은 시간에 대한 기억으로 덮어야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써주신 편지 안에 들어간 정말 친한 친구 단 몇 명을 제외하고 제 곁에 남은 사람은 없습니다에서 어떠한 희망과 기쁨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 때문에 조금 마음은 아팠는데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친한 친구 단 몇 명에게 반대로 정말 친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들에게 부정의 감정과 언어를 줄이시고 혹은 칭찬과 기쁨과 희망의 언어를 더 많이 토해내신다면 그들을 더
친한 친구로 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그것을 사람들은 사람을 보면서 빛에 더 끌리는 것 같습니다. 어둠에 끌리는 부분들은 아마도 그 사람이 말하는 어둠의 언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랑 만나게 됐을 때 좀 더 좋은 빛의 언어를 얘기를 하신다면 그분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 솔직히 말해서 저도 선생님처럼 가끔 사람이 싫고 밉습니다. 그런 저에게 위안을 주는 것은 생각해보면 햇살과 파도와 혹은 기분 좋게 바로 불어오는 바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을 사람으로 지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자연과 맛있는 음식으로 지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버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버린다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어떠한 소유권이 있는 형태에서 발생되는 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이 교류하고 있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사람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만이 사람을 버릴 수 있는데, 그렇다면 사람의 소유권이라는 것은 사실 자기 스스로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 사람 스스로가 자신을 온전히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그리고 선생님은 사람들에게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들과 소원해지고 안 맞은 사람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조심스러운 사람입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를 직면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신경 쓰는 사람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분명 선생님처럼 인간이 주는 상처를 최대한 적게 주려는 노력을 하는 조심스러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런 기회가 적어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조금은 아쉽습니다. 선생님과 비슷한 조심스러움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어둠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어둠과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둠에서 무서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어둠에서 편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인간은 사실 모두 어둠 속에서 생겨났으며 어둠 속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10달 내내 빛도 보지 못한 곳에서 생겨났으며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야기하지 않고도 잘 버텼고요. 누구에게 무엇을 기대하지 않고 그저 태어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대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혼자를 넘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스스로는 애초부터 인간은 그냥 혼자 그 자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선생님처럼 그저 열심히 살아가는 삶에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외로움에 그래서 시달리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요. 인간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느 하나 기댈 곳도 없는 것도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유일하게 기댈 곳은 나 자신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혼자 하는 일을 하고 있고 혼자 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큰 즐거움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는 취미를 갖는 것도 두려워하시지만 그것도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번 정도는 병원에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어떤 의사는 로봇 같은 의사가 있는 반면에 어떤 의사는 진심으로 나의 상처와 혹은 사람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치유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만약에 로봇 같은 의사가 있다면 의사를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만 의사가 13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13만 명 중에 물론 정신과 의사는 그거보다 훨씬 적겠지만 그 사람들 중에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라는 거는 친구와 부모에 대한 어떠한 당위적인 이미지를 우리 뇌 속에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생님이 원하는 인간관계에 대한 이미지에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한다면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을 친한 친구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 만나서 차 한잔 마시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에게 가족이라고 한다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 전화로 살아있는 안부를 묻는 것도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형태는 다양합니다. 그 형태를 선생님께서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선생님의 어둠과 슬픔을 온전히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최대한 저의 기억과 저의 아픔과 저의 슬픔을 대입하여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